자,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그지? 우선 이 유형별 풀이가 먼저 몸에 싹 배 있어야 돼. 그래서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그지?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빈칸에 대한 목표하고 주제는 밀접하다. 그지? 단, B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B는 재진술에 약하니까 재진술을 건다. 근데 출제자가 재진술을 강하게 걸면 걸수록 우리는 뭐다? 소거법에 대한 연습을 하면 되겠지. 재진술을 건다라는 건 소거법으로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게 세트로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연결사가 나오면 땡큐.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미 다 익힌 상태. 어디서? 밑줄에서 이미 다 익힌 상태라는 거지. 됐지? 자,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볼게요. 재진술. 왜? B는 무조건 뭘로 푼다? 열심히 해석을 하고 눈의 관점에서 따라가는 거잖아. 눈의 관점에서 못 따라가기 위해서 무조건 뭐다? 지칭어하고 재진술을 사용한다. 잘 봐. 지문에서 이런 주제를 만났어. 그럼 주제는 빈칸하고 똑같다 했잖아. 지문에서 이런 주제를 만났으면 선택지에서 얘를 찾으면 B야. A는 재진술이 걸릴 거니까 내가 지문에서 주제를 만났네? 그럼 선택지에서는 얘하고 생김새가 다르면서 의미가 같은 애들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기본값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난이도는 무조건 재진술이 다 조정하는 거야. 칠판. 소거법이란 건 뭐냐면 오늘도 풀면 그게겠지만 자기가 빈칸이 약한, 상당히 영어를 잘하는데 빈칸에 약한 애들은 뭐냐면 자꾸 주관식의 느낌으로 보는 거야. 생각 누차 말했던 거야. 잘 봐. 다음 시 중에서 빨간색을 고르시오 그랬어. 그러면 주황색을 갖다 주면 어때? 별로잖아. 근데 검정을 주고 5개에서 어때? 그럼 뭐야? 주황색이 제일 낫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느낌에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빈칸을 풀고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주관식으로 풀어보거든. 수능 영어를. 주관식으로 풀면 제일 별로인 게 빈칸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주관식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별로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20번이나 22번 정답률 90%인 게 정답률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주관식으로 쓴 거하고 거의 똑같은 확률이야.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은 애들은 뭐야? 주관식으로 쓴 거하고 선택지가 똑같아. 근데 문제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 그 느낌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의 의도란 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칠판. 자, 주제는 누가 봐도 명확한 답을 줘. 근데 빈칸은 엄청 찜찜하게 줘. 50이면 너무 찜찜하잖아. 난 100을 찾고 있는데. 근데 봐봐. 얘하고 비교하면 엄청 찜찜하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엄청 큰 숫자잖아.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는 뭐야? 100점짜리 선택지를 찾는 거야. 단 얘가 안 보이는 순간 어떻게 돼? 매력적인 오답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칠판 봐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이런 선택지가 쉬워요. 그럼 B야. 이런 선택지가 쉬워요. 그러면 A가 된다고. 지금 뭔 말이냐면 생각해 봐. 100점짜리가 50점으로 됐으니까 엄청 정답이 안 보일 것 같잖아. 근데 봐봐. 정답하고 오답은 무조건 간격이 벌어져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답, 얘는 오답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정답을 갖다가 희미하게 만들잖아. 그러면 오답이 선명해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정답을 100에서 50으로 낮추니까 뭐야? 50이 0이 되고 60이 10이 되고 이런 구성을 나타내게 돼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뭔지 알겠지? 그래서 100점짜리 선택지를 골라. 안 보여? 나머지를 지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이 명제를. 정답이 희미해지면 오답은 선명해진다. 다시 한번. 정답이 희미해지면 오답은 선명해진다. 왜? 둘의 간격은 그만큼 있어야 되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해. 됐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얘도 쉽고 얘도 쉬워요. 얘는 답을 고르는 거고 얘는 오답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오늘도 다 이런 문제야. 실판 갈게요. 자, 연결사는 그지? 연결사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가운데 연결사가 있다고 놓고 보면 연결사는 우리가 기출코드 10번에서 다 외웠잖아. 앞 뒤에 언어적인 약속이 있다고. 자, 그러면 가운데 연결사가 있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주제 심화 버전, 밑줄 낱말 빈칸이 주로 어디에 나와? 연결사 뒤에 또는 연결사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연결사만 정확하게 물고 늘어지면 버틸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최근에 어려워지는 건 뭐야? 역접, 예시 이런 애들이 생략되는데 이것도 맞출 수 있잖아. 언어적인 약속만 파악하고 있으면. 됐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주제는 한 지문에 한 개야. 따라서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조금 불편하게, 많이 불편하게 해도 여기를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냥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 얘하고 얘는 똑같은 말. 왜?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그럼 나는 여기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여기를 봐. 주제를 찾아. 왜? 빈칸에 대한 목표.
밑줄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으니까 이 두 개는 똑같다니까? 그럼 얘를 찾아. 그리고 나서 재진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엄청 간단한 거야. 됐죠? 자, 그리고 33번, 34번을 어렵다고 느끼는 애들이 좀 있는데 그 원인은 그지? 지문도 있지만 선택지의 차이야. 그러니까 31번은 선택지가 단어 1개고 32번은 단어 뭐 3, 4개. 여기는 단어 10개 이렇게 되거든. 따라서 33번, 34번을 키워드로 잡으면 훨씬 편해져. 그러니까 33번, 34번을 단어 한두 개짜리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 그럼 엄청 쉬워져. 됐지? 왜 그러겠어? 목표가 잘 잡혀. 선택지 단어가 10개면 50개를 기억해야 되잖아. 근데 31번처럼 단어 1개 뭐야 5단어만 기억하면 되잖아. 뭔지 알겠지? 키워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석으로 공부하면 제일 좋아. 나는 그걸 권해. 근데 문제는 뭐야?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 걸려. 자기가 우수하겠다 그러면 정석으로 하겠다고 나한테 와. 내가 알려줄게. 그럼 그냥 읽는 능력으로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석으로 하면 이걸로 해결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시간이 없어.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발 얘는 공부량이 100, 얘는 공부량이 30. 그럼 이걸로 가는 게 맞지. 남들은 50의 노력으로 1등급을 땄어. 근데 나는 100의 노력으로 1등급을 땄어. 그럼 나 진 거야. 칠판. 자, B한테 물어보면 빈칸 어때? 그럼 어렵다 하겠지? 주제 어때? 그러면 쉽다 하겠지? A한테 물어보면 두 개는 비슷해요. 이렇게 말하겠지. 왜?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됐죠? 자, 그럼 주제를 찾아. 예시 인용하고 역접 대조를 통해서 단 생략되는 거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갈게요. 칠판. 자, 기출코드 1번에서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다 했고, 자, 기출코드 2번에서 선택지에서는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를 세게 있고 지문에서는 첫 주형 컷을 세게 있는다. 자, 엄청 간단해. 칠판 봐. 잘 봐. 그러면 빈칸 주로 어디에 나오겠어? 첫 문장, 끝 문장이 엄청 많이 나와. 왜? 빈칸은 주제에 뚫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첫 문장에 빈칸을 뚫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를 이용해서 주제를 찾아. 그럼 주제가 뭐야? 예를 들면 주제가 F야. 그럼 여기 뭘 넣으면 돼? F를 넣으면 돼. 왜?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알겠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제 찾고 재진술을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거든.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야.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빈칸이 강한 애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내가 쟤는 지 독해 실력에 의해서 빈칸을 너무 잘하는데? 이런 애들을 내가 보고 느낀 거야. 걔들은 이걸 하더라고, 습관적으로. 근데 지가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제 알겠지? 갈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요거에 대한 이론이 머리에 똑같이 있잖아. 자, 너희도 이걸로 풀었고 나도 이걸로 풀었잖아. 우린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만 갖고 푸니까. 그럼 이제 뭐야? 이론이 똑같아. 근데 왜 과정이 다를까? 비교해 보자고.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수업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다 들어가 있어.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만 있으면 돼. 이제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끄집어내고 생각하면서 끄집어내고. 수능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됐죠? 자, 1번을 푸는데 1교시 때 이 단어에서 번쩍 안 했으면 뭐야? B야. 그렇겠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어야 돼? 칠판. 대박. 확실히 선생님 복습을 하니까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부라는 건 결국은 뭐야? 지속성하고 적극성이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잖아. 공부라는 건 지속성하고 적극성이야. 근데 B는 왜 안 돼? 그 지속성과 적극성의 그 뭐랄까 원천을 B는 의지라고 보는 거야. 의지. 그러니까 그게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지. A는 뭐라고 생각해? 지속성과 적극성의 원천은 뭐다? 원천은 재미다. 즐거움이다. 자, 복습을 했어. 그럼 뭐야? 이걸 보는 순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왜? 선생님, 저 지난 시간에 12강의 3번에서 considerable을 배웠고 그 다음에 12강의 4번에서도 consider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해줬잖아요. 여기는 1학년 때는 mo치가 들어갈 자리인데 3학년 때는 considerable이 들어간다고. 왜? consider란 단어의 기본 뜻에 충실한 형용사는 ate, 생뚱맞은 게 able, 그래서 얘가 나올 거다. 이거하고 같은 계열로 하나만 더 넣으면 succeed 그러면 B는 뭘 떠올려? 무조건 성공적인을 떠올린다고, 형사로. 그러니까 출제자가 노리는 건 딱 하나야.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그럼 A는 알고 B는 모르는 지식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에는 considerable하고 successive가 나오는 거지. 뭔지 알겠지? 항상. 갑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단어가 엄청 중요했던 단어야. 여기다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main이나 much를 주면 안 되는 거지. 갈게요. 자, 갑니다. 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 자, 범인의 특징이 3개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보물찾기를 하면 말했잖아.
보물찾기를 하면 반짝이면 무조건 가는 거야. 에이, 은박지겠지. 에이, 유리조각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B라니까. 그냥 무조건 가라고. 됐지? 칠판. 가볼게요. 그냥 습관처럼 보는 거야. It is important to가 나왔어. 지금 뭔 말이야? 이게 주제 시그널이잖아. 기출코드 2번에서 배웠잖아. 중요성이 나오면 주제 시그널이다. 그럼 여기는 확실히 빈칸은 주제에 뚫리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국 이 빈칸은 뭐다? 주제를 찾으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잖아. 자, 빈칸은 중요하대. 그럼 결국 뭐야?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똑같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 자, 두 번째는 뭐야? 주제라는 건 어떤 소재를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이거라 했잖아. 근데 빈칸은 help, 도움이 된대. 따라서 뭐야? 빈칸은 플러스다 이렇게 봐야 돼. 이따 4번에서 이게 엄청 중요해. 됐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밑줄 같은 데서 했잖아. 밑줄을 하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럼 밑줄은 뭐다? 부정적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 칠판.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해결됐고,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either way.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잘 봐. 특 A급이야. 시험에 나와 무조건. 자, 우선 첫 번째 either, 우리가 either 하면 뭐가 떠올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either A or B가 떠오르잖아. 그지? A 또는 B.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야. 됐지? 밑줄에서 5강에서 했었지? 칠판. 그러면 either way라는 건 뭐야? 이 길, 저 길, 이 방법, 저 방법 두 개를 전제로 하는 거. 어느 경우든 이런 뜻이야. 어느 경우든. 칠판 봐. 그럼 얘가 시험에 어디 나오겠어? 칠판. 이렇게 나와. 자, A, B, C, B를 맞춰봐. 수업 태도 똑바로 해라. 자, A, B, C, B를 맞춰. 배열해봐. 턱 개지 마. 자, A, B, C, B를 맞춰봐. 뭐가 돼야 돼? 잘 봐. 주어진 글에서 수능이 쉬울 때는, 수능이 쉬운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C로 가는 거지. 그렇겠지? 흐름이 같으니까. 그럼 이제 뭐냐? 그 다음에 A냐 B냐잖아. 근데 2단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이미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수능이 쉬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수능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세요. 어느 경우든 기출코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따라서 C, B, A가 가는 거지.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야? 칠판 봐. 자, 여기가 해석이 엄청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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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풀 수 있어. 왜? 이지하고 디피컬트만 갖고 가도 풀 수 있다고.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거지. 왜? either way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디피컬트가 나오면 그럼 끝난 거잖아. 예를 들면. 근데 여기가 해석이 아예 안 되게 준다고.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다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보를 모르면 뒤져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뭐야? 해석에 집중하는 B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점수 날아가, 시간 날아가, 멘탈 날아가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대단한 차이가 아니야. 이런 거 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야? 등급이 갈라져 버린다. 이런 거 한 문제 때문에. 갑니다. 칠판. 자, 결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설계할 때는 뭐야? 복습한 사람이 즐거움을 느껴서 선순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습해라, 단어 외라가 아니고 수업을 듣고 나면 복습해야겠다, 단어는 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주겠다고. 칠판. 자, 당연히 첫 문장 세게 읽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첫 문장에 쿠퍼 스미스가 나왔어.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내가 여기서 말했잖아. 제니스가 나왔을 때 있잖아. 백종원은, 안성재는, 현우진은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러잖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너가 안 믿는다니까? 근데 뭐야? 백종원이 말하기를, 현우진이 말하기를, 안성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권위가 실릴 거 아니야. 했잖아. 칠판. 자, 갑니다. 쿠퍼 스미스가 뭐라 했냐면 엄마하고 자식 간에 어떤 자존감의 그 레벨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챈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 뭐 어느 누구도 차이가 없겠지? 됐어? 칠판 갑니다. 여기서 차이가 날 거야. 자, 벗에서 당연히 반응이 됐겠지? 워낙 연습을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바로 6번으로 가면 B, 3번으로 가면 A. 이제 알겠지? 6번이 아니고 3번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3번을 그려볼게. 칠판 봐. 자, 3번은 기본적으로 그러나가 나오면 대부분 역접이니까 잘 봐. 두 개만 체크하면 되겠지? 대칭성이 있나요? 당연히 대칭성 여부 판단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뒤에가 100%로 강조되고 있나요? 이 관점만 보면 되잖아. 두 조건이 다 되면 역접. 자, 만약에 앞에 50이고 뒤에 50이면 대조. 칠판. 대칭성 자체가 없으면 강조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잘 봐. 그러면 나는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대칭성을 떠올릴 거 아니야. 두 개를 체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대칭성 있나요? 뒤에가 100인가요? 이 관점만 보면 되잖아.
우선 얘를 보는 순간 대칭성이 있나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파저티브가 떠올라야 돼, 눈에. 대칭성이란 건 무조건 뭐야? 반의어를 갖다 전제로 하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얘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엔 대칭성이 떠올라. 대칭성을 보는 순간 바로 앞에서 뭘 찾아? 뭐 마더 이게 이런 걸 찾지 마. 얘를 찾아야지. 그럼 뒤에 뭐가 나오는가? 네거티브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순환에 걸리게 된다고. 됐지? 그래서 대칭성을 만나면 무조건 뭘 찾는다? 대칭성이 있는 단어를 찾으라고. 됐죠? 칠판.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배웠네. 단어를 외울 때 중요한 기준은 뭐다? 그지? 반의어가 있는 단어를 세게 읽을 준비를 하다. 이것까지 돼 있는 거야. 됐지? 칠판 갑니다. 자, 그러면 대칭성이 나올 걸 예상했어. 들어갈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했던 거야? 잘 봐. 내가 그런 말을 해볼 거니까 역접인지 강조인지 대조인지 봐봐. 그지? 야, 송유근의 장점은 외모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송유근의 진짜 장점은 큰 키야. 그럼 이건 뭐야? 대칭성이 전혀 없잖아. 강조잖아. 칠판. 앞에는 그냥 장점, 뒤에는 더 큰 장점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considerable이라는 단어가 엄청 컸던 거지. 이제 알겠지? 자, 쿠퍼 스미스가 발견한 이러한 요소를 얘들이 엄청 써버렸다고. 그럼 강조한 거잖아. 그래서 이 단어가 엄청 중요했고, 그래서 여기다 man이나 much를 안 주고 considerable을 줘버린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장애물을 돌파한 상태. 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뭘 찾고 있어? 빈칸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데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일치하는 거야. 낚싯대를 2개 던졌으니까 얘가 걸려도 좋고 얘가 걸려도 좋은 거야. 자, 근데 강조가 나오면 뒤를 100% 읽기로 했잖아. 즉, 강조가 나오면 뒤에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고. 자, 그럼 뒤에 중요한 정보가 나오니까 나는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 야.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 그럼 이제 제짓을만 거는 되는데 칠판. 여기서 하나가 더 터졌어. 뭐야? show란 단어가 기울어져 있어. 기울임체야. 칠판. 자, 기울임체는 인용부하고 똑같다고 우리가 배웠지. 어디서? 6강의 2번에서. 자, 과거 오랫동안 통념에 따르면 어른들의 뇌는 멈췄다. 어른들의 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른들의 뇌는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용부 2개가 중요하다는 걸 봤고 기울임체가 중요하다는 걸 본 거지. 됐잖아. 칠판. 지난 시간 12강의 1번에서도 요 단어가 나왔으니까 세게 읽어라라고 우리가 했잖아. 자, 그러면 인용부하고 기울임체는 세게 읽기로 약속했어. 칠판. 근데 여기서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뭐야? 야, 중요하니까 세게 읽어 이 말이잖아. 자, 부모들이 결국은 뭐야? 부모들의 자존감과 아이들의 자존감에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얘들이 엄청 활용했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활용했냐면 대디아를 지적함에 의해서 활용한 거야. 즉 뭐냐면 부모는 실제로 보여주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지? 자존감으로 가는 길을. 뭐뭐함에 의해서 그들만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줌에 의해서 층간소음이 났어. 그럼 보통 어떻게 돼? 경비실에 전화해서 욕하거나 아니면 위층에 전화해서 욕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 아니면 가서 문을 막 때리거나. 근데 어떻게? 과일 박스를 하나 선물을 준비해.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쓰는 거지. 우리 애가 지금 고3인데 금년 한 해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 놓고 뭐 신발 같은 거 슬리퍼를 갖다 하나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따라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야. 칠판. 말했잖아. 봐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안 쳐가면 미친놈이잖아. 누구한테? 가족하고 친구한테 해야지. 그럼 우리는 뭐해?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한테만 하기로 했잖아. 이게 다라니까? 칠판. 강조다. 기울임체다. 그럼 200% 중요하잖아. 즉 부모하고 자식의 자존감은 관계가 있어. 그걸 갖다가 엄청 보여줬다고. 모함에 의해서 부모들이 그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그걸 보여준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봤으니까 뭐야? 그대로 따라 하겠지.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는 거라고. 칠판. 자, 그러면 자, 그러나가 나왔어. 그지? 자, 강조야. 그럼 뒤에를 100% 읽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기울임체가 나왔잖아. 그럼 이 기울임체를 200% 읽어야 되는 상관이야. 200%. 자, 중요한 정보를 만났어. 즉 주제를 만났어. 이제 뭐만 걸면 돼? 재진술. 아까 말했잖아. 주관식으로 이거 어때? 그러면 에이씨 뭐야? 이럴 것 같아. 근데 객관식으로 5개 중에 어때? 그럼 제일 괜찮은데 이 느낌이야. 자, 나는 선택지에서 뭘 찾아? 보여주다를 찾는 거야. 부모가 이 층간소음을 갈등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칠판? 우리 엄마가 우리 형한테 항상 그 얘기했거든. 네가 동생한테 본보기를 보여라 이런 말을 한 거지. 그러면 야 마들 어때? 그럼 나는 별론데 이럴 것 같다니까. 마들 어때? 그러면
근데 5개 중에 어때? 그러면 2번이 제일 나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본보기를 보여주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준다 했잖아. 갈등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내준다 했잖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됐지? 이 느낌. 그러니까 재진술은 너희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건 너희들이 해오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수업에서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기출코드를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해. 왜 중요해? B는 틀려야 돼. 근데 B는 뭘로 풀어? 눈으로 풀어. 눈으로 푸는 애들은 뭘 못 따라와? 재진술과 지칭을 못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얘들 어떻게 돼? 쇼가 없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칠판 좀만 이제 더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말했어. 글이라는 건 예시, 인용, 한일, 역접, 대조야. 즉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예시, 인용, 예시, 인과 연결사가 나오고, 그지? 역접, 대조로 갈 때는, 그지? 반대 방향이야. 그럼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뒷받침을 하나, 아니면 역접, 대조로 뒤집기를 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잖아. 칠판? 아이의 자존감에 부모의 행동의 영향력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너무 자연스럽잖아. 즉, 부모의 행동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잖아.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난 주제 문장을 만났어. 근데 뭔가 반의어 느낌이 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낱말 변형 같은 걸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습관적으로. 결국 이건 뭐야?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잖아. 그럼 여기가 핵심 주제잖아. 그럼 여기다 반의어를 넣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조건. 그래서 주제 문장에 반의어가 보이면 무조건 낱말로 변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죠? 선생님 이상해요. 여기 세미콜론이 나왔으니까 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하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뭐가 나왔어? however가 나와버렸다고. 그럼 다시 이 공식 그대로 그리면 되잖아. 대칭성이 있나? 그러면 되잖아. 걸어볼게. 칠판 봐. 자, 이거 그대로 걸어볼게. 대칭성이 있나? 뒤에 100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칠판. 대칭성이 있나라고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 이 안에 대칭성이 또 있어. 자, more than이 나왔어. more than. 그럼 뭐야? 앞에가 뒤에보다 더 못마다잖아. 앞에가 뒤에보다 더 못마다잖아. 그럼 뭐야? 여기서 more than은 앞과 뒤에 대칭성이 있는 거야. 단어 2개로 말해. 단어 2개. 자, 말했잖아. 대칭성이 보이면 뭐야? 나는 그 순간 바로 반의어가 있는 단어를 바로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단어 2개만 말해봐. more than이 나왔으니까 앞에가 뒤에보다 더 못마다야. 그럼 앞에하고 뒤에는 대칭성이 있어야 돼. 뭐야? 단어 2개. 단어 2개. 승준이 뭐야? 단어 2개. 진아 잠도 깰 겸 뭐야? 단어 2개. more than이 나왔어. 앞에는 뒤에보다 더 못마하대. 그럼 앞에하고 뒤에 대칭성이 있는 거잖아. 단어 2개. 서연이 뭐야? 찬영이 뭐야? 자, 내가 틀리더라도 질문을 했다라는 건 생각을 하라는 뜻이야. 생각을. 칠판. 익스프레션하고 버벌이야. 근데 여기서 이상하다 해야 돼. 고개를 끄덕일 게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 생각해봐. 버벌은 뭐야? 말이잖아. 익스프레션은 말도 되고 행동도 되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 순서를 이해했다면 more than이 나왔으니까 앞뒤는 대칭성이야. 버벌은 말이야. 익스프레션은 표현인데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대칭성이니까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당연히 이 익스프레션은 behavior라고 읽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럼 결국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부모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부모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익스프레션이 애매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대칭성을 못 살리는 게 돼버린다고. 버벌의 반대말로 읽어야 돼. 왜? more than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칠판. 자, 결국 주제는 뭐야?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말이 아니라 표현이나 행동으로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즉 행동으로 미친다. 행동으로 미친다. 됐지? 단. 엄청 쉽게 주제를 찾았잖아. 그러니까 제발 빈칸은 주제하고 똑같아. 근데 주제보다 조금 어려워. 왜? 무조건 재진술이 걸리니까 이게 다라고. 그럼 뭐 하면 돼? 주제 찾고 단어만 하면 끝이야. 정말로. 단. 속어법이 좀 익숙해지면 엄청 유리해져. 뭔지 알겠지? 칠판. 그러면 show나 behavior나 expression을 모두 담고 있는 건 2번밖에 없다고. 저걸 담고 있는 단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들링이 주관식으로 나한테 보여주면 연병하네 뭐 이런 걸 갖고 왔냐 이렇게 할 것 같아. 주관식으로 채점하면 50점 줄 것 같아.
진짜로 내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내신 서술형을 채점해. 그럼 여기서 마들링을 쓰면 난 50점 줄 것 같아. 근데 그런 애가 나온다니까. 왜? 정답률이 50%가 돼야 되니까. 정답률에 맞는 느낌을 준다고. 정답률에 맞는 느낌을.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왜 얘가 답이야? 나머지가 빵점이잖아. 계획, 연기, 논쟁, 지원 이런 말이 없잖아. 됐죠? 갑니다. 이런 느낌에 좀 익숙해집시다. 칠판. 자, 결국 그럼 한번 해볼게. 결국 여기는 behavior나 expression이 들어간다로 해결했어. 그럼 either way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선생님 수업 이상하지 않아? 조석기는 아까 분명히 처음에 이거 존나 강조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 푸는데 이게 아무 상관도 없잖아. 그럼 내 수업이 잘못된 거잖아. 아니라니까. 내 수업은 오늘 이 문제를 맞겠다가 아니야. 내가 오늘 1번 문제를 맞겠다 그럼 B라니까? 오늘 이 문제를 맞겠다가 아니고 뭐야? 수능날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겠다 이거라고. 그럼 너희는 either way를 무조건 어떻게 만나? A, B, C 별이나 문장 삽입으로 만나게 된다니까. 자, 그럼 either way가 나오면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에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어느 경우든 이렇게 됐으니까. 칠판? 자, 부모가 두 종류가 있어. 삶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부모면 이럴 거고, 만약에 너희 부모가 그런 삶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부모면 이럴 거야. 어떤 경우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을 주고 문장 삽입으로 내도 우린 버틸 수 있잖아. 이 조건을 버틸 수 있으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A, B, C 배라고 문장 삽입해서 특A급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 오늘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상관도 없잖아. 왜? 우리의 목표는 오늘 이 문제를 맞겠다가 아니고 수능날 이 문제를 다시 만나겠다의 관점인 거야. 칠판. 자, 그럼 복습의 관점에서 생각해봐. 내가 이걸 왜 넣었겠냐? 내가 수업을 설계할 때 생각을 한 거지. 아, 이건 오늘 문제를 맞는데 관련이 없어. 이것까지 하면 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이 커지지 않을까, 해설 강의에 대해서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단. 근데 애들이 그런 한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인용보도 이미 다 했잖아. 그럼 이 세 개가 전혀 부담이 없잖아. 그럼 내가 이 세 개를 머리에 넣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는. 재원생이라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지, 여기 신규생이 있냐고. 만약에 신규생이 있었으면 이걸 뺐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신규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요 세 개는 이미 복습에 가까울 거니까 얘를 설명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영상을 들으면 어떤 반에서 이건 수업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왜? 신규생의 비율이 높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2번 해봐. 자, 목표 잡아, 목표. 목표. 집중합시다. 자기가 알잖아,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를 속일 수는 없잖아. 선생님이 잔소리할 시간이 없어. 수업이 너무 바빠. 아주 작은 힌트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CCTV를 통해서. 범인의 특징은 하다못해 남자다. 이것만 해도 유리하잖아. 그럼 여자를 빼면 되잖아. 칠판. 잘 볼게. 다시 한번. B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그냥 해석을 하는 이런 저질이라고. B보다 좀 나은 애들은 뭐야? 여기서부터 막 읽으면서 난 주제를 찾을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야. 근데 진짜 좋은 애들은 뭐야? 이걸 먼저 도전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잡히면 땡큐. 안 잡히면 그냥 주제 찾고 재진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보통 빈칸 4문제 중에서 2-3문제가 이게 잡힌다고. 됐지? 칠판 갑니다. 자, 봤더니 한 3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 칠판. 첫 번째. 이것을 하는 좋은 방법은 뭐뭐다 했으니까 이걸 좋은 방법이라고 표현했잖아. 빈칸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생각해봐. 빈칸은 결국 주제잖아. 주제는 긍정 아니면 부정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 빈칸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라 했으니까 빈칸은 뭐야? 플러스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 빈칸에 대한 정보 첫 번째, 긍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두 번째, 지칭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야? 디스가 받는 내용이 앞에 있네? 이걸 예측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야. 됐지? 칠판.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가치 판단한 건 뭐냐면 새로운 빈칸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만 해도 엄청 큰 힌트가 된다니까. 얘가. 즉 얘가 나왔다는 건 뭐야? 뭔가 올드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 뉴는 올드가 있을 때만 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강의했으니까 뭐야 이게? 새로운 방식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내가 이걸로만 강의했으면 새로운이라는 말 쓸 수가 없잖아. 이걸 기억해야 돼. 새로운 강의 방법은 이거야 라고 말하면 뭐야? 올드가 있어야만 가능한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지. 됐지? 칠판.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돼? 가능성은 5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글쓴이가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5개, 새로운 용도, 새로운 패키지, 새로운 이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도구 5개 중에 뭘 좋게 볼까 이렇게 읽는 거야 그냥. 다시 한번 주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도, 새로운 패키지, 새로운 이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도구 중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뭘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야? 목표가 엄청 구체적인 상태가 돼버린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표를 잡고 가, 단, 주제가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따라서 내가 목표한 정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주제 시그널이 나오면 끝이야. 왜? 둘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낚싯대를 2개를 던지라고. 됐죠? 칠판 갑니다. 어디서 번쩍? 다 봤던 거야. 하나, 둘, 셋.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이런 생김새, 지문의 이런 생김새. 칠판. 생각해봐. 나는 지금 뭘 찾아? 주제를 찾고 있잖아. 예시가 나왔으면 뭐야? 주제가 있다는 거잖아, 여기에. 근데 문제는 뭐야? B 같은 애들은 해석이 목표니까 여기에 멈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는 여기 있고 A는 여기까지 오겠다. 이걸 어디서 봤어? 우리가 5강의 4번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그림이라고. B는 틀리고 A는 맞아야 되니까. 중요 정보는 확실히 준다. 단 해석으로 B를 묶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B는 여기를 해석 때문에 묶인 거지. 그럼 A가 B보다 지식이 엄청 뛰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럼 A도 여기가 해석이 안 돼. 근데 A는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왜? 여기에 내가 목표로 한 정보가 없다고. 이게 목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냥 주제를 찾겠다 그러면 여기 머물 수 있다니까. 근데 내 목표를 찾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여기에 그 목표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나는 지금 뭐야? 범인으로서 남자를 찾고 있어. 근데 여기 여자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만큼 목표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 해석할 거야. 나 주제 찾을 거야. 그럼 여기에 묶여. 근데 나는 이 목표를 찾아갈 거야. 그럼 뭐야? 여기를 빠져나올 근형이 있다고. 왜? 목표하고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그만큼 목표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칠판. 됐죠? 자, 그럼 기억나겠네? 어떻게 했어, 그때? 자, 예시에서 2개를 줬지? 야, 나무가 몇 달 걸리는데 며칠 만에 키우면 나빠요. 30살에 하면 좋은데 19살에 하면 나빠요. 이렇게 나왔었던 거야. 따라서 뭐야? 요 2개의 공통점으로서 프리머티얼 이것 때문에 2번이 답이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 칠판. 다시 한번 예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그런데 이렇게 내면 B가 맞는다. 그래서 이걸 생략한다. 근데 생략하면 A가 틀려버린다. 따라서 뭐야? A는 알고 B는 모르는 흔적을 남기자. 그게 뭐다? 특정성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칠판. 자, 그러면 두 지문의 동일한 형태. 자, 5강의 4번에서 뭐였어? 예시가 2개가 나왔다. 자, 여기도 뭐야? 베이킹소다하고 다이아몬드 링이 나왔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그젬플이 사라졌어야 돼, 그냥. 왜? 특정한 물건이 갑자기 2개가 나왔잖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칠판. 자, 여기서는 나무하고 뭐 나이가 나왔고, 여기서는 베이킹소다하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어. 칠판. 자, 예시가 2개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주제다? 공통점이 주제다. 칠판 봐. 자, 서울이 나왔어. 인천이 나왔어. 예시가 2개가 나왔어. 주제 뭐야? 서울과 인천의 공통점? 대한민국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서 만약에 베이징이 나왔어. 3개의 공통점? 아시아가 주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한국 끌면 안 돼. 왜? 베이징을 포함을 못 하잖아. 자, 만약 여기서 프랑스 파리가 붙었어. 그럼 뭐야? 주제는 월드로 바뀌는 거라고. 예시가 2개 이상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좋은 게 생각해봐. A, B야. 예를 들면 A, B야. 예시가 2개야. 그럼 주제는 뭐야? 서울하고 인천을 포함하는 한국, C가 주제잖아. 따라서 B는 눈으로 푸는데 지문에서 A를 봤어? B를 봤어. 근데 선택지에서 답은 C잖아. 그럼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기가 너무 좋게 돼버린다. 이제 알겠지? 그래서 A는 포함하는데 B를 포함을 안 하거나 B는 포함하는데 A를 포함 안 하는 선택지를 주게 돼 있어 무조건. 둘 다 포함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됐지? 너무 대답을 할 필요는 없어. 칠판. 갑니다. 자, 그러면 베이킹소다하고 다이아몬드 반지의 공통점을 찾아버리면 되잖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공통점이 뭘까? 우선 됐어? 자, 그리고 그걸 갖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 글쓴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야. 무엇을? 새로운 이것을. 새로운 이것을. 그럼 여기서 뭘 읽어야 돼? old new를 읽어야 된다고. 엄청 큰 힌트야. 칠판. 갈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볼게.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말 그대로 빵을 만들 때 쓰는 거야. 근데 아줌마들이 표현이 잘못됐지. 성인지 감수성에 너무 좀. 하여튼 여자분들이 직업시장에 뛰어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할 시간, 집에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어. 우리 엄마도 직장을 다녔거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시켜줬어, 배달. 왜?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베이킹소다는 빵 만들 때 쓰는 건데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어떻게 돼? 집에서 빵 만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걸 갖다 그냥 냉장고에 방치한 거야. 근데 생각 밖으로 이게 냉장고 냄새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홍보가 어떻게 돼? 빵 만들 때 이걸 쓰세요. 그래서 갑자기 냉장고 냄새 제거할 때 쓰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는 뭘 느껴? 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난 지금 뉴를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쉽게 읽어진 애들은 뉴를 기다린 거야. 뉴를. 그럼 파란색이 올드, 빨간색이 뉴 이렇게 되는 거지. 과거의 용도는 빵 굽기, 새로운 용도는 냉장고 냄새 제거 이렇게 가는 거라고. 왜? 뉴를 기다렸으니까. 빈칸 앞에 있는 그 형용사 하나가 우리한테 이렇게 금쪽 같은 힌트가 될 수 있다. 됐지? 칠판. 자, 갑니다. 자, 생각해봐. 범위는 키가 큰 빈칸이다. 범위는 키가 큰 빈칸이다. 그럼 키 작은 사람 다 빼버리면 되잖아. 칠판. 자, 다이아몬드 반지는 어떤 정보가 나올까? 공통점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뉴의 관점에서 봐야 돼. 자, 이제 직장을 다니고 돈을 경제적으로 독립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돼? 결혼을 늦게 해. 결혼을 또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래는 반지를 결혼 용도로 사거든.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할 때 왼손에 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결혼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결혼을 안 해. 결혼을 늦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오른손에 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역시 이게 바로 뭐야? 새로운 용도야. 왼손에 끼면 저 결혼했어요. 오른손을 끼면 저 돈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결국은 뭐야? 과거의 용도가 새로운 용도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솔직히 여기서 유즈 어때? 그러면 주관식으로 보면 찝찝할 것 같아. 근데 패키지하고 네임하고 디자인하고 툴 치고는 뭐야? 이게 네임을 고른 애도 있다? 근데 내가 왜 그럴까 봤거든? 네임을 고른 거야. 그럼 내가 가서 연필장으로 봤어. 그랬더니 이걸 본 것 같아. 위, 미 이걸 본 것 같다고 걔는. 그러니까 여기서 위, 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네임이라고 느껴본 거야. 걔는 뭐야? 공통점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야. 공통점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냥 해석을 한 거지. 됐죠? 그래놓고 혼자서 나한테 왔고 선생님 대박 인용부. 그렇잖아 인용부. 깜짝 놀래. 이런 애들은 안 배워야 돼. 차라리 이런 애들은 안 배워야 돼. 혼자 와서 뿌듯한 마음으로 막 인용부 찾았다고 막 깜짝 놀래 버린다. 칠판. 자,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뉴가 나오면 너희들은 항상 올드하고의 대칭성을 떠올리는데 실제 시험에 얘가 나와. 이스태블리시는 뭐야? 기존에 만들어진. existing은 기존에 존재하는 이런 뜻이야. 따라서 올드를 주진 않지. 그럼 B가 맞아볼 거 아니야. 따라서 뉴의 대칭 개념은 이런 게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이제 알겠지? 꼭 기억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해. 자, 2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뭐다? 특정한 물건이 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핵심 뭐다? 여기를 돌파하는 거였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애들은 특징이 뭐였다? 목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지나쳐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이 목표였던 애들은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됐죠? 자, 3번 해봐. 30초. 항상 앞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뒤에는 빠르게. 왜? 똑같은 문제니까. 자, 가볼게요. 1교시 때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 칠판. 자, 원스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뜻을 3개를 생각해봐. 뜻 3개. 항상 생각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생각하고 비교하고야. 그러니까 내가 페이지를 달리 했을 거 아니야. 칠판. 자, 생각했지 원스에 대해서. 하나, 둘, 셋. 그럼 비교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만 적으면 되잖아. 항상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그냥 무조건 3개를 다 적지 말고. 항상 내 목표는 뭐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3개를 다 적더라도 내가 모르는 거에 별표 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됐죠? 갑니다. 자, 이것도 하나만 할게요. be apt to가 엄청 많이 나오는 관용 표현인데 잘 봐. be likely to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자주 쓰여. 근데 여기서 likely 대신에 이런 애들이 나와. 단 프로는 기출문제에 나올 급은 아니긴 해. 근데 모의고사에서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 이 5개를 외우는 거야. 어떻게 외냐면 난 어릴 때 이걸 중학교 때 내가 외웠었던 건데 그때만 해도 어떤 문화가 되게 많았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올리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너무 빨리 이런 문화가 많다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막 빨리 막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올림픽 막 서울올림픽 그럴 때. 외국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은 뭐야? 한국인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야. 그래서 뭐야? 이게 뜻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이걸 빨리로 하는 거야. 프론 apt, liable, likely, inclined 이렇게 외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필요 없어 외워야 돼. 나 저거 본 적 있어요는 B야. 나 저걸 외고 있어요 그럼 A가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종이에 적은 B, 머리에 새기면 A. 제발. 갑니다. 그 대신 조심할 건 뭐다? B가 없어 tend to는 꼭 기억해야 돼. 좀 이따 이게 나와 재진술로. 그래서 알고 있으라고. 이걸 재진술로 엄청 자유자재로 섞어버린다고. 됐지? 칠판. 무조건 동의어를 하는 이유는 뭐야? 재진술 때문이야. 그래서 동의어 단어장이 따로 있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런 애들이 다 묶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고.
자, 갑니다. 칠판. 자, CCTV를 통해서 엄청 구체적인 목표가 발견이 돼. 너무 좋은 문제야, 별표. 엄청 좋은 문제. 갑니다. 칠판. 가볼게요. 자, 우선 빈칸 포함한 문장과 선택지를 이용해서 목표를 잡는 거야. 빈칸 포함한 문장을 읽었더니 뭐야? 아, 뭔가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대.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가 있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목표가 엄청 구체적으로 된 거야.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 이게 나올 거고, 이거의 특징을 찾는 거야. 아이의 특징이 아니고. 됐지? 들어갑니다. 당연히 부모의 특징은 뭐이 5개 중에 하나로 나오겠지. 그래서 목표가 엄청 구체적으로 잡힌다고. 칠판 갑니다. 제발 낚싯대를 2개를 던져. 그래서 나는 지금 뭐야? 쉽게 포기하는 아이를 찾고, 그 부모를 찾고, 부모에 대한 특징을 찾을 거야. 이게 나의 목표야. 단. 그냥 주제 시그널이 나오면 거기를 읽을 거야. 왜? 주제 시그널은 목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갑니다. 제발 낚싯대를 2개 던져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낚싯대를 써라니까 엄청 틀린다. 써봐, 머릿속으로. 받침을 이거 하나 하는 사람이 있고 시옷을 안 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나야. 내가 혼자서 이걸 네이버에 엄청 검색을 했어. 처음에 나는 진짜로 내가 이제 엄청 저질인가 봐. 나는 기억 하나에다 시옷을 안 썼어. 깜짝 놀래버렸다. 비밀로 해라. 그치? 근데 내가 볼 때 이건全部틀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네이버 치면 낚시대가 많이 나와. 낚시대. 시옷 받침 없이. 근데 GPT한테 물어봤는데 GPT도 낚시대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쪽 저쪽 걸어봤더니 낚싯대가 맞대. 그렇지? 2개를 혼자서 수업 준비하는 것보다 이거 스펠링 찾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려. 갑니다. 어디서 먼저? 목표가 있잖아.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를 찾고 있어. 그럼 어떻게? 키가 작네? 날씬하네? 여자네? 이렇게 하면서 슥슥 제끼고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칠판 어디야? 단. B가 틀려야 되니까 무조건 재진수를 걸겠지? 하나, 둘, 셋. 파란색과 초록색의 재진술이야. 쉽게 포기한다의 재진술이 뭐야? 스티키가 달라붙는 거잖아. 스티키가 달라붙는 거. 근데 달라붙음이 less 덜하대. 같은 말이잖아. 달라붙지를 않아. 즉 뭐야? 쉽게 포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초록색의 재진술, 파란색의 재진술. likely가 apt로 바뀌어 있는 상태지. 그럼 나 이제 뭐 찾은 거야? 쉽게 포기하는 아이를 찾은 거잖아. 됐지? 찾았어. 자,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이제 부모의 특징을 찾아야 돼. 여기서 아주 좋은 재진술이 하나 더 걸렸어. 칠판 봐. 선생님, 이게 없는데요? 막 이런 애도 있다고. 잘 봐. 이게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기억해? 칠판.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물리학은 빈칸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난 지문에서 뭘 찾아야 돼? 물리학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물리학에 대한 정보가 지문에 전혀 없어. 이러면 B는 엄청 놀랜다고. 근데 A는 전혀 놀라지 않아. 왜? 처음에 빈칸 잡을 때 이미 드러났었어. 뭐라고 드러났냐면 unlike가 나왔었어. 자, 언어학과 달리 이렇게 나왔어. 언어학과 달리 물리학은 뭐뭐합니다. 그러면 unlike가 있으니까 언어학과 달리 물리학이니까 이 둘의 관계는 뭐야? 대칭성이야. 그러면 언어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반대말로 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근데 지문의 앞을 봤더니 언어학이라는 건 선천적인 재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후천적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지. 자, 이거하고 똑같아. 잘 봐. 이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야. 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모에 대한 정보가. 부모에 대해서 빈칸을 뚫었는데 부모는 뭐야? 행위의 주체잖아. 그럼 이게 반대가 뭐야? 행위의 객체겠지? 그럼 이게 뭐야? 당연히 아이겠지? 그러면 아이하고 부모는 대칭성의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행위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행위의 객체의 느낌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게 여기서 재진술로 나온 거야. 칠판. 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데 실제 지문에는 어떻게 나왔어?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 아이가 false됨을 느끼고 regulate됨을 느꼈대. 왜 그래? 부모가 false하고 regulate 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못 찾는 거야. 왜? 부모가 아니니까. 그렇잖아. 퀴즈잖아. 나는 지금 뭘 찾아? 페런츠를 찾는데. 아이가 false됨을 느끼고 regulate됨을 느꼈대. 그 말은 뭔 말이야? 부모가 행위의 주체가 false하고 regulate 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은 거야. 단 무조건 뭐다? 재진술 이렇게 되는 거지. controlling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여기서 촌스럽게 regulating 이런 걸 기다리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주제 다 찾았잖아. 글이라는 건 뭐다?
예시 인용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냐, 역접 대조로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냐, 이것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잖아. 칠판 하나 둘 셋. 익스페리먼트가 나왔어. 뭐야? 실험이잖아. 자, 기출코드 1번에서 연구나 실험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뒷받침 이렇게 바는 거라고. 따라서 뭐다? 뒤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와. 됐지?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의 부모의 특징은 뭐다? force하거나 regulate 한다. 그 말이 뒤에 나오게 돼 있다고. 무조건. 됐죠? 자, 3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뭐다? 제발 좋은 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문을 먼저 읽는 B 같은 애들은 뭐야? 빠른 출발. 우리처럼 이렇게 빈칸 포함한 문장과 선택지 중에서 목표를 잡은 뭐야? 우리는 느린 출발? 아니야. 좋은 출발. 우리의 목표는 출발이 빠르냐가 아니고 도착이 빠르냐잖아. 그러면 빠른 도착과의 인과관계는 빠른 출발이 아니고 뭐야? 좋은 출발이라고. 명심해야 돼. 우리의 목표는 오늘 이 문제를 맞는 게 아니고 수능날 이 문제를 다시 만나는 거다. 우리의 목표는 빠른 출발이 아니고 좋은 출발이다. 왜? 목표는 빠른 도착이니까. 명심하라고. 됐죠? 낚싯대를 2개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진술의 관점만 팍팍. 그리고 아주 좋은 재진술이 뭐다? 행위의 주체하고 객체로 재진술을 걸 수 있다는 것까지 잡아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4번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at the expense of가 굉장히 잘 나오는 관용편이었어. 뭐뭐를 희생하여 이런 뜻이야. 뭐뭐를 희생하여 이런 뜻. 그렇지? at the expense of 뭐뭐를 희생하여 뭐뭐를 대가로 이런 뜻이야. 뭐뭐를 희생하여 뭐뭐를 대가로. 나는 고3 시절을 고등학교 3년 희생해서 서울대에 진학했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 뭐뭐를 희생하여 뭐뭐를 대가로 지불하고 이런 뜻이야. 칠판 갑니다. 자,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읽고 내가 잡은 목표는 뭐야?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이 문제를 이따 풀 때 이게 엄청 큰 힌트가 돼. 자, 빈칸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칠판. 빈칸에 대해서. 어찌됐든 큰 보너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긴 뭐라고 바라봐야 돼? 보너스의 느낌이 있는 거야. 지난 시간 우리 했잖아. 밑줄에서. 밑줄을 하면 높은 이자율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줄은 나쁜 거다. 이렇게 읽었었잖아, 지금. 됐지? 자, 빈칸 했을 때는 보너스다. 그러니까 뭐야? 빈칸은 약간 긍정적 가치 판단이 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엄청 큰 거야, 이게. 생각 밖으로. 굉장히. 칠판. 자, 선택지를 바라봐. 답은 1번인데 생각해. 그냥 바라보면 뭐야? 2번하고 4번에 인디비주얼이 있네. 이렇게 돼. 물론. 잘 봐. 인디비주얼은 개인이고 포올은 전체잖아. 따라서 사실 대칭성까지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못 봐,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선 그냥 습관적으로 보라는 거지. 됐죠? 칠판 갑니다. 지금 우리는 뭐다? 빈칸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 판단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에서 인디비주얼이 나왔으니까 2번, 4번에 호감이 간다. 이 정도까지 만들고 들어가는 거야. 됐지? 칠판. 예상이 틀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예상을 안 하는 게 문제야. 구분해야 될 건 예상을 했냐 안 했냐지 예상이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 칠판 갑니다. 내가 해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다 다 찾은 다음에 그중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 수능날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칠판. 자, 다 외우고 있지? But however, yes, live so unfortunately, the old, even if even though despite. 다 외우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다? 더의 친구로 while 있다고. 물론 while 말고 2개 더 있지? while, where에서 좀 전에 unlike 봤잖아. 얘들이 비교 대조를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애들이야. 칠판. 해석을 해볼게. 예를 들면 비록 중간고사는 망쳤을지라도 기말고사는 잘 봤다. 자, 여기다가 while을 넣어볼게. 중간고사는 망친 반면에 기말고사는 잘 봤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그지? 거의 같은 비슷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칠판. 자, 지문을 바라보는데 힘을 빼고 쭉 읽었어. 근데 아는 사람을 2명 만났어. 누구야? while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글은 뭐야? 어떤 대조의 형식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칠판. 자, 그럼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하기로 했어? 더우나 while을 만나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으면 된다 했잖아. 칠판. 자, while을 만났네? 대칭성 만들어. 파란색이 종속절, 빨간색이 주절 이런 느낌으로 읽으면 되잖아. 됐지?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while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빨간색을 세게 읽으려고 하는데 빨간색 안에 뭐가 있어? 노란색이 또 있다고. while이 또 있어. 200%짜리야, 얘는. 됐지? 자, 읽어볼게. 자,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어. 노란색. 근데 unnecessary, 불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지. 인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즉, 다른 사람들은 필수적인 식량과 집도 없는데 불필요한 뭐 명품을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나빠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칠판. 자, 당연히 여기도 비교 대조인데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거의 이런 맥락으로 읽으면 되잖아. 칠판 읽어볼게요. 자,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누군가가
성취한 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결국 뭐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부를 성취하는 건 나쁘다.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 상태잖아. 우리는 Y를 통해서 이걸 찾았잖아. 칠판. 그럼 결국 뭐야? 나 하나만 잘 살면 돼. 나 개인만 잘 살면 돼. 남은 어찌됐든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거잖아. 칠판. 그러니까 2번, 4번의 느낌이 좀 나지 않니라고 유혹을 하는 거야. 2번, 4번의 느낌이 나지 않냐. 나 개인만 잘 살면 되니까. 자, 요까지가 B가 사고하는 과정이야. A는 이렇게 가질 않아. 왜 그래? 그냥 한 끗 차이야. A는 왜 이렇게 안 가?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A는 웃어본다고. 왜 그래? 아니, 빈칸은 뭐야? 플러스일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서 나쁘다가 안 맞잖아. 그럼 재진술이 걸린 거지. 지 혼자 자기 개인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나빠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 좋아요로 바꾸라고. 그럼 어떻게 돼? 모두가 잘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나 물고 늘어지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그럼 2번, 4번은 왜 만들었겠어?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런 사고 과정을. 이제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돼. 이걸 왜 버틸 수 있어? 처음에 출발할 때 이미 나는 뭐야? 빈칸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 판단을 갖다 알고 들어간 상태야. 따라서 얘를 바라봤을 때 뭐야? 얘는 부정적 가치 판단, 얘는 긍정적 가치 판단. 아, 그럼 재진술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개인만 잘 살면 돼. 자기 개인만 잘 살면 돼. 그거에 반대말 넣어야 되잖아. 모두가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됐죠? 개인만 잘 사는 건 나쁘다. 똑같은 말은 뭔 말이야? 모두가 잘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칠판.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엄청 중요한 거야. 칠판 봐. 자, 완츠가 나왔잖아. 얘 재진술이 어디 있어? 질문을 좀만 바꿔보면 완츠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느낌이? 완츠. 플러스의 느낌이 강하잖아. 칠판 봐.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 문제를 낱말로 바꾸잖아? 그럼 이 완츠를 만났잖아? 근데 완츠가 보통 사람들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가 needs하고 붙을 때가 중요해. needs and wants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필수품과 필수품이지 않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주 이런 건 뭐야? needs야. 의식주는. 근데 술, 담배 이런 건 뭐야? 그냥 희망하는 거지. 기호식품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함정으로 여기서 언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애들은 모르고 넘어가 버린다. 뭔지 알겠지? 이런 것까지 따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초록색의 재진술이 느껴져야 돼. 서스테이너블 지속적인, 퍼머넌트 영구적인, 듀러블 인내할 수 있는, 그지? 버티는 이런 뜻이라고. 이 세 개가 같은 느낌으로 재진술이 될 수 있는 거 기억해라. 그럼 여기다 뭐까지 보탤 수 있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석세시브 이런 것도 이 계열이 되겠지. 연속적인, 계속적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단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줘. 자, 4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 뭐다? 엄청 유명한 더우의 친구 while, unlike, whereas 이걸 꼭 숙지하자. 됐지? 그걸 말해주고 싶었어. 해설의 방향성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었는데 생각 밖으로 애들이 while이 더우하고 같은 용법을 갖는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정리한 거.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제주도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하고. 고생했습니다. 자, 시험지 받아갑시다.